네, 서울 이코노미 매주 수요일은 일자리 취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현정 위클리 커리어 대표와 함께 서울시의 일자리 정보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실 건데요. 이번 주 서울시에서 또 공공 일자리 정보가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 구인 구직 정보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그 서울시 어린이병원에서 사무보조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1명이고요. 계약직으로서 5월 6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어린이병원 동관 2층 원무과로 방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는요. 서울대공원에서 매표원을 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5월 1일까지 접수 마감이고요. 역시 서울대공원 운영과로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평생교육정책관 학교 화장실 디자인 디렉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50명이고요. 계약직으로서 4월 30일까지 마감입니다. 안내되고 있는 이메일로 접수를 하시면 여기 그 접수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푸른 도시국 서비스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형태로 14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5월 4일까지 안내되고 있는 이메일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로구청에서 직물 재봉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0명을 모집하고 있고 계약직으로서 5월 7일까지 종로구청에 방문하셔가지고요. 도시개발과에 직접 방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 정보부터 구인 구직 정보부터 알려주셨고요. 오늘은 특별히 조금 취업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올해부터 공공기관에서 NCS라고 하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는 것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NCS 생소합니다. 예, 조금 또 영어로 돼 있어서 많이 네.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 대학생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층에서 이 NCS 채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최근 이런 그 공공기관들이 취업을 NCS 기반으로 하겠다 하면서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무엇이고 또 취업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취업에 관련된 이 강의 현장에 가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저 공공기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되나요? 강의보다 되려 이 질문 답변을 해주는 게 더 그 시간이 많이 할애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그렇죠.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NCS라는 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내셔널 컴petency 스탠다드의 약자입니다. 이거 풀이해 보면요, 아까 우리 그 진행자분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조금 쉽게 얘기 드리자면요, 국가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이 직무를 표준화해서 나눠놓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우리 전문가들이 그냥 단순하게 KSA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산업별, 수준별로 표준화 해가지고요. 작년 6월 기준으로 이미 그 직무 체계를 분류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대분류는 24개, 그리고 중분류는 77개, 그리고 수분류는 227개, 세분류는 857개로 이미 표준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 어렵습니다. 보통 뭐 NSC, NIS 이러면 국가 정보기관들 약자처럼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NCS예요. 그러면 이 방식은 공공기관의 취업에만 적용되는 그런 그 방식인가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그 공공기관에 먼저 도입이 되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아마 향후 이 일반 기업으로까지 많이 보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올해 공공기관 한 130여 개가 이 NCS 기반으로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부가 주도해서 이 채용의 문화를 이미 좀 바꾸고 있다 이렇게 좀 그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개선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전혀 새로운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이 기업이 100개가 있으면 사실 채용 방식이 100개가 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제시한 표준화된 이 능력 중심의 채용 방안에 맞춘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잘 보면은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오히려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준비할 필요한 것보다는 어떤 필요한 것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경력과 경험을 중심으로 이 직무 경험을 쌓아야 취업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만든 과정이고요.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조금 도입 초기입니다, 지금. 예. 도입 초기다 보니까 전면적인 도입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채용의 한 다른 방법이 아니냐 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 조금 낯선데요. 그러면 이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도입한 채용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이 NCS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내용이 정말 많고 읽을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딱 한눈에 들어오는 설명과 자료가 없어서 좀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좀 드리자면 고용 기회의 균등이다. 이렇게 좀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 기존의 채용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뭐 어학 점수라던가 그리고 각종 자격증 그리고 학력 그리고 이 사실 이게 지원자의 능력과 좀 상관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업무 능력과는 조금 상관없는 것들을 좀 작성하게 해서 이 사람을 좀 뽑았는데 이제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지원 기회 자체가 막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지원을 하는데 자격증이 없다거나 뭐 이런 부분 어학 점수가 모자라거나 이런 부분을 좀 배제를 하고요. NCS 기반의 채용 방식은 이런 기회를 균등하게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차별해서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회 균등은 이해가 되는데 네. 능력의 차별이다. 차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예, 맞습니다. 네. 그 차별이라는 단어 사실 누구나 좋아하지 않는 단어죠. 예, 네. 참 안 좋은 단어인데, 근데 이 학생들이나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해라,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저것을 준비해라. 사실 그러다 보면 사실 모든 걸 준비하라고밖에 얘기해 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러다 보면 업무에 필요 없는 것까지 준비를 하게 되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취업 준비란 게 돈도 쓰고요, 시간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좋은 방법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한 사람이 모든 능력을 갖출 수 없다라는 말에는 사실 동의를 하시죠, 대부분.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조금 들어드릴게요. 뭐 가축 방역직을 뽑습니다. 가축 방역직을 하는데 현장직 직원한테 높은 토익 점수랑 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네. 예, 근데 이런 그 선별적으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고 해당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별해서 능력을 보고 선발을 해라. 이런 부분이 바로 그 NCS 채용입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에 이런 허수 지원자로 좀 줄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준비했던 그런 직무와 능력이 맞는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준비해 왔던 것들을 실제로 이 채용 과정을 통해서 입직을 했을 때 고용 유지도 오래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이제 능력을 보고 선발을 하겠구나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한다 그러면 뭐 이런 차별이란 단어가 사실 뭐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 오히려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회 균등, 능력의 차별. 이 얘기는 그 NCS 홈페이지에 표현한 그 표현입니까? 아니면 신 대표님이 그렇게 쉽게 좀 해석을 하신 건가요? 이 표현은 없고요. 제가 네.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이 고용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이다. 이제 제가 조금 정리해서 얘기 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기회 균등, 또 능력의 이제 차별하고 능력의 구분.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제 새로운 또 공공기관의 취업 그 방식 틀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어떤 걸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까? 예, 우선 사실 취업 준비생들이 대기업을 처음에 많이 꿈꾸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을 좀 이 목표로 많이 하는데 이 대기업을 준비하는 이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분들이라면 사실 이게 전혀 이 다른 채용 방식이다라고 보는 이런 시각부터 조금 바꾸시는 게 먼저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NCS 기반 채용에서 서류 전형 단계에서 쓰는 그 입사 서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보통 이제 아직 그 용어가 통일이 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역량 기반 지원서입니다. 네. 이게 사실 그 생소한 게 아니고요. 2012년 고용노동부에서 스펙 초월 채용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때 처음에 그 제작이 돼서 보급이 된 이런 그 지원서인데요. 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지원서 안에 이력서 부분에 사진은 부착하는데 나이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10대, 20대, 30대 여기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교 이름 쓰는 게 없습니다. 네. 학교 이름이나 뭐 전공이나 이런 거 쓰는 게 없고요. 사실 그 인사 담당자들이 사람을 선발할 때 보통 인문 상경 계열이다. 그러면 사실 이 회사 이 사람의 학교 이름부터 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뭐 이공계다 하면 이공계는 전공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전공 안에서 어떤 그 세부 전공을 했는가. 사실 이런 것 등을 이력서에서 먼저 그냥 봐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력서에서 좀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뭐 대외 활동 그리고 뭐 봉사 활동이라던가 아르바이트 또 경험을 쌓았던 것 이런 그 관련 수상 내역 이런 것 등을 위주로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조금 이 일반 지원서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좀 이야기 드리겠고요. 사실 그 기본 NCS 기반의 채용에서 사용하는 이 역량 기반 지원서가 이런 그
통일된 형식은 사실 또 아닙니다. 어떤 그 기본 골격은 이 역량 기반 지원서의 틀을 하면서 각 기업에 그 필요한 이 역량을 도출해서 이 직무에 맞게끔 좀 커스터마이징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글자 수라든가 질문의 형태가 다소 조금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기본 골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를 쓰는 게 이제는 서류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게요. 그 기존에는 그냥 아르바이트면 아르바이트, 경험이면 경험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걸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이 지원서 짤 보시면은요, 저희가 경력은 돈을 벌어본 것을 저희가 이제 경력이라고 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경험은 돈을 번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어떤 동기가 자기 스스로 딱 내가 이거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거, 이렇게 행동했던 과거를 뜻합니다. 경력과 경험이 또 그렇게 다릅니다. 다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좀 나눠서 기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사실 옛날에는 민간 자격증 같은 거 많이 넣었었거든요. 네. 그냥 막 넣었었는데, 이게 회사에서 또는 기관에서 우리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이 필요하다라고 미리 정해둡니다. 그래서 그 자격사항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골라서 선택하는데 그 안에 내용이 내가 딴 자격증이 없으면 이 기관에서는 이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사실 지원자가 한번 그 채용 사이트를 열어봐 가지고 어떤 자격증이 여기 기관에서는 인정이 되는 건가 보시면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도움이 될지 사전에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취업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역량 기반 지원서를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소서라고 하는 자기소개서는 따로 안 써도 되는 겁니까? 자기소개서가 그 역량 기반 지원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에는 이력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뒤에 넘겨보시면 이 자기소개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 해결 영역이라던가 이렇게 영역별로 또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이 역량에 필요한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글자 수가 기본 안은 300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500자였고요. 이 기관별로 또 글자 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소서가 질문 형태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채용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NCS가 이렇게 중요하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아무래도 좀 대기업의 채용 인원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에서 조금 저희가 출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사실 아직 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들을 먼저 보게 마련인데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 채용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사실 몇 년간 좀 채용이 없었습니다. 거의 뭐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 취업 준비생들이 좀 관심에 멀어져 있다가 최근에 채용 공고 보시면은 이 신규 채용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업이 예전처럼 막 몇백 명씩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공공기관에서 그렇다고 너무 뭐 아예 적게 뽑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럴 경우라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모두 조금 뽑는데 한번 내가 좀 어차피 입직의 기회를 얻으려면 다양하게 넓게 지원해보자, 이런 좀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차피 준비하는 거 경력 기반으로 경험 기반으로 글을 쓰는 거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채용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NCS 기반 채용에 우리 대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채용 방식에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역량 기반 지원서를 썼어요. 그러면 이걸 제출하면 그 다음에는 전형 절차가 시험을 봅니까? 그렇죠. 서류 평가 다음에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인성 검사, 뭐 적성 검사 합쳐서 뭐 인적성 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NCS에서도 이 필기 시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또 용어도 아직 통일이 안 돼가지고 이 명칭이 딱 돼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일반적으로 아직은 저희가 필기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게 또 이제 기관이나 회사 또 말하는 분들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개념이 바뀌는 게 아니고 조금 저희가 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직업기초능력 필기시험과 직무수행능력 필기시험, 이렇게 구분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기초능력은 저희가 의사소통 능력이나 아니면 대인관계, 이렇게 10가지로 구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능력을 저희가 기초직업 능력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취업준비생들이 질문이 있죠. 그럼 제가 이 10가지 다 준비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 10가지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기업들이 직무 분류 체계에 따라서 어떤 직무에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 어느 정도 사전에 공개를 해두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 공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만 본인이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대학에서도 10개의 교과목이
개설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각 대학의 특성을 보고 보통 한 네. 4개에서 6개 정도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10가지 능력을 전부 갖춰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보는 게 이 직무 수행 능력 필기 시험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전산학, 외국어 이렇게 좀 정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과거에 필기 시험 중에 이렇게 뭐 어떤 걸 보겠다 이렇게 저희가 네. 과목명으로 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 이름을 직무 수행 능력 필기 시험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또 이 필기 시험이나 인적성 검사가 있은 다음에는 면접 전형까지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되는데 아직 뭔가 명확하게 결론이 또 안 난 것 같은 부분이 예,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다음에 또 좀 시간을 내서요. 자세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현정 위클리 커리어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